이제 프로 마술사로서의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지금 이제 11년, 1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취미로 시작했던 마술까지 경력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이제 주변인들한테 얘기할 때 조금 경력을 높여서 부르는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방금 말씀드린 게 내가 이 마술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번 게 언제부터였는가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취미로 따졌으면 더 오래됐죠. 근데 뭐 예전에는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더 부풀려 가지고. 근데 그게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경력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나중 가서는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저는 마술사들이 공연을 할 때 손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마술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손이라 생각해요. 저도 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이 그렇죠. 당장은 손이 중요한데 맞아요. 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손 중에서도 이렇게 손가락이 있고 네. 손바닥, 손등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꼽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를 여기 하나도 없으면은 그거는 이게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한 개라도 없으면 힘들다. 아 근데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마술사도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신 분들이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당연히 활동하다가 손이 없어지면 그거는 어렵지 않을까요? 일반인들이 호기심에 나도 마술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내가 마술사로서의 소질이 있다 없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그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 하는 걸 좋아하느냐 아니면 좋아하지 않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마술사라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떨지 않고 뭔가 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면은 그분은 이제 그런 체질인 거니까 조금 소극적이고 좀 그러다 하면은 마술사가 조금 맞진 않는 것 같다. 아까 말씀하신 관종 같은 그런 그렇죠. 마술사들은 다 관종입니다. 네, 다 관종이에요. 다른 마술사들도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막 관종이라는 거. 동의하실 거예요, 다들. 네, 동의하실 겁니다. 동의하실 거라 저는 100% 믿고 있습니다. 마술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마술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학생 때 이렇게 할 것들이 이렇게 엄청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마술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릴 때는 마술사가 꿈은 아니었고 축구 선수가 꿈이었거든요. 축구부 활동도 하고 축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보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축구 선수의 활동을 접게 됐어요. 우연치 않은 기회에 TV에서 나왔던 마술을 보고 저거 되게 재밌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마술 알려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학교 가서 보여줬는데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의 관심이 너무 막 폭발적으로 오게 되고 마치 내가 뭐지? 이 갑자기 왜 이러지? 그런 게 너무 재밌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약간 관종이죠. 그렇죠. 관종이에요. 네. 저희는 다 관종입니다. 마술사는 다 관종이에요. 마술을 취미로 하다가 본격적으로 마술사가 되겠다 했을 때 부모님이나 주변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당연히 반대를 하시죠. 왜냐면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더더욱 프로마술사에 대한 이미지가 또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속된 말로 뭐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무슨 뭐 딴따라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걸로 해서 어떻게 먹고 살 거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마술하면은 뭔가 추상적이고 막연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네. 오랜 기간 동안 마술사 활동을 해온 입장에서 마술은 이런 거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마술은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상상한 것들을 현실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거다. 간단하게 정의해드리면 불가능한데 그런 것들을 가능한 것처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뭐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걸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 전달하기도 하고 그런 하나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술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마술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사실 어릴 때 같은 경우에는 마술 기술만 잘하면 엄청난 마술사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것도 맞기는 해요. 엄청난 기술을 정말 세계 한두 손가락에 꼽을 정도 잘한다면은 그것도 맞는 것 같긴 한데 그 확률보다는 다른 것들 연출 그런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연기 공부를 더 한다던가. 왜냐면 나중에 마술사가 되고 보니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기술보다는. 어떤 마술사는 기술이 엄청 뛰어나는데 그것 자기가 원하는 걸 전달을 못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분은 이분보다는 기술이 되게 덜 뛰어났는데 오히려 전달력이 더 높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마술사가 더 잘하는 것 같아 보이고 더 대단한 것 같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럼 쉽게 말하면은 공부 잘하는 거랑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는 거는 네. 또 다름의 영역이다. 그렇죠. 그런 느낌인가요? 네, 그렇죠. 마술에도 재능이 있나요? 그렇죠. 재능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재능은 속히 말씀드리면 뭐 손기술의 재능이라기보다는 마술도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창의를 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창작을 잘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창의력이 조금 뛰어난 분들이 마술 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일단은 마술을 시작을 하고 얼마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마술을 내가 기술을 연습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습득할 수 있는 기술도 많아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그 기간이 거치고 난 다음부터는 연습량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외적으로는 이제 내가 어떤 마술 연출을 더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표현법들 더 익히는 게 중요하지 기술적으로 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연출 이런 데서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 네, 거네요. 맞습니다. 마술을 아무리 하려 해도 재능 때문에 막히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저는 그런 경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런 핑계를 대시는 분은 본 것 같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재능이 없어서 안 되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마술사마다 할 수 있는 주력기가 네, 다른가요? 맞아요. 그 마술 같은 경우는 크게 근접 마술이랑 무대 마술 나뉘어지는데 이제 무대 마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 대상을 놓고서 무대 위에서 진행하는 마술이고요. 근접 마술은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가까이에서 진행하는 마술인데 보통 이 두 가지의 마술을 나뉘어서 뭐 근접 마술사 아니면 무대 마술사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 파악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개인의 기호입니다. 내가 근접 마술을 더 좋아하느냐. 왜냐하면 근접 마술에서의 매력과 무대 마술에서의 매력이 약간 다르긴 해요. 왜냐면 근접 마술은 가까이에서 뭐 이 사람과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하는 마술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기도 하고요. 무대 마술 같은 경우에는 무대 위에서 내가 몸을 사용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내가 더 많은 관객들에게 몸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걸 더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무대 마술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죠. 규모로 보면은 근접 마술보다 무대 마술이 네. 조금 더 페이가 좋을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게 맞기는 해요. 근데 세계적인 마술사를 봤을 때는 근접 마술사만 하시는 분 중에서도 이제 손에 꼽으시는 분들은 페이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이 있지만 맞아요. 보편적으로는 무대 마술이 조금 더 괜찮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더 많은 대중들을 수용할 수 있고 더 많은 대중에게 공연을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